그래서 보이스텔스바는 내가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해라는 건데 강압 금지, 반드시 논쟁거리가 되고 그것을 자유롭게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그 논쟁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논쟁거리로 가르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개된 논쟁거리, 공개된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기계적으로 중립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고 왜 그런지를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 학생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정치 상황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이 대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늦어도 정치 정당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것이 자기 기질에 맞다, 이것이 좋겠다 생각하면 거기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정치를 수입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보이텔스바 합의는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뜻 있는 선생님들이 제 채널을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텔스바 합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나와 있고 그것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의 사례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걸 잘 모르시는 중등 교사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치 교육에 의한 보이텔스바, 독일에서 했던 보이텔스바에 대한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린 지금 역사 논쟁이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지금 매국적인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냐. 보이텔스바의 정신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보이텔스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때 그 교사들, 그 학자들이 모여서 보이텔스바흐라는 그 바덴뷰텐베르크의 조그만 그 도시인데 거기에 모여서 이 보이텔스바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텔스바 합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텔스바흐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합니다. 교육 민주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공립대학을 균등화해야 됩니다. 서계 차경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버리고 국공립대학의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끔 이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교수 학습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면 제도가 돼야 돼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쭉 정보를 찾다 보니까 10개의 서울대학교 만들기,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10개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도 그런 인위적인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교육 민주화의 길을 가야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어서 민주화가 됩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우원식 사태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를 집어넣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걸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짬뽕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자 20%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원들이 뽑는 비중을 80%로 하고 여기는 20%로 한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참.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171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권리당원이 171명이라고 쳐. 그러면 의원들은 1만 표를 갖는 거고 권리당원은 1표를 갖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붙이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렇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게? 아니 짬뽕이면 짬뽕이고 짜장면이면 짜장면이지 짬뽕과 짜장면을 섞어버리면 그게 뭐냐고 그게. 서로 층위가 다른 거고 서로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섞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얘네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너무 이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가 똑같은 방식이야 이게.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만약에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큰 문제가? 나머지 대학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국공립대학은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대학을 없애려면 없애보거나 그래야지. 있으면 좌우지간 국공립대학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진짜 밥통 같은 게 그게 프랑스처럼 만드는 거야. 엘리트 대학을 따로 만드는 거지. 엘리트만 가는 대학을 따로 만들어. 그럼 나머지 대학은 다 그 흐바리들만 가는 대학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계급화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아휴 이런 그 대학 교수들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립대학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점차 국공립대학으로 편입시켜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디서 공부하든 동일한 질적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등록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요. 초중등 교육의 경우는 자기 인식과 함께 타고난 재능, 적성, 역량, 기질 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학습하고 스스로 성숙하고 확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초중등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대학 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의 질적 수준이 일반 선진국의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똑같습니다. 조국이 하는 걸 봐. 얼마나 그 수준 낮은지 이해가 됐지. 법 조문 와서 법리 뭐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제도와 교육학습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이 6개를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교수 학습과 관련된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3번과 4번은 코어입니다. 국공립대학을 전부 무상교육으로 질적 수준을 동질하게 만들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은 3번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4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3번을 바꾸지 않고 4번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